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금 경기를 느끼시나요? 그렇게 피부로 많이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기 침체, 불황,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에 관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괜찮지만 8월, 9월부터는 굉장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래서 저희 같은 소시민들이 딱히 해결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제 한 일 오늘 다시 하고, 오늘 한 일 또 내일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들이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로버트 키요사키는 주식과 채권의 붕괴에 대해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주식과 채권의 붕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노출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로버트 키요사키 얘는 이 책 하나로 몇 년을 울고 먹을까요? 아직도 저작권료가 들어올 거예요, 아마. 저도 꽤 오래전에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로버트 키요사키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어쩌면 9,000불까지도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비트코인을 낙관적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디스를 하는 건지 누가 봐도 맥인 거죠, 이거는. 비트코인 9,000불까지 갈 수 있다는 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참 아리까리하네요. 어쨌든 로버트 키요사키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수차례 경고를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어쨌든 제 생각에도 미국이 굉장히 불안한 요소들이 많죠. 거의 30조가 넘는 이제 미국의 부채,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나라가 결국 미국이에요. 미국. 서비스업이 70%인 나라에서 백길이 막히고 항공이 막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미국을 방문하지 않았죠. 그로 인해서 제조업의 강국 중국보다 훨씬 더 피해를 많이 받고, 지금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고 있지만 중국이 만약에 수출을 거부해버리면 가장 힘들어할 나라가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양적 완화를 시도했고, 그로 인해서 달러 가치는 점점 하락을 하고, 어떻게든 그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고 있긴 한데 거의 지금 바닥에 왔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몸부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별 이득을 보지 못할 것 같고, 결국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는 이 통화 정책뿐인데, 암호화폐에 대한 욕심은 버리지는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금리를 올리자니 인플레이션이 걱정이고, 인플레이션을 막으려고 하면은 경기 침체가 올 것 같고, 참 지금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미 4월에 불황과 초인플레이션이 도래하고 있다고 경고를 했었고, 투자자들에게 달러를 던지고 주식을 던지고 채권을 던지고 금, 은, 비트코인을 사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울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우울증이 찾아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데, 그렇게 신뢰를 했던 주식과 채권이 무너지게 된다면 사람들이 식욕도 없고 일하기도 싫고 머리만 아프고 술만 땡기고 끊었던 담배만 피는 현상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괜히 신경질적이고. 어쨌든 로버트 키요사키의 내용 전체는 분명히 인플레이션과 달러의 해칭 수단으로는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이 훨씬 주식과 채권보다는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9,000달러 이야기를 하는 건, 이건 거의 디스죠? 같이 다 죽자는 이야기인가? 그리고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지만 로버트 키요사키는 주식과 부동산에 엄청난 버블이 끼어 있다고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돈이 시장이 풀렸고, 그런 돈들이 실물 경제에 쓰여지지는 않고 사람들이 온통 그 돈들을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비트코인에 때려 박아버리니
경기는 점점 좋아지진 않는데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은 올랐다. 결국 이런 시장 형태가 말이 안 되는 스토리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아니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장사는 엄청 안 되는데 계속 건물 가격은, 주식 가격은 오르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실물 경제는 거의 바닥인데 그냥 거품만, 버블만 계속 쌓여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암호화폐가 꽃을 피워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죠. 그리고 지금 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토시 나카모토 뿐만 아니라 지금 JP 모건도 그렇고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에서도 경기 침체 이야기를 했었고,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몬도 다가오는 경제 허리케인에 대해 경고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투자자 소로스도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고 암호화폐는 계속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나마 잘하고 계신 거세요.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신념을 가지시고 잘 버티셔야 됩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요새 또 리플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발란체와 XRP 파트너십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건 뭐 시작입니다. 시작. 역사적인 시작. 모든 암호화폐 블록체인 그리고 CBDC, DeFi, NFT까지 결국 XRP 밑으로 쭉쭉쭉쭉 라인업 하게 될 겁니다. 그게 그냥 스토리예요. 그게 진실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쭉 봐온 바로는 결국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코인의 제왕 리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끊임없이 음모론이 지속되긴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거 봤습니까? 분명히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사실일 겁니다. 리플렛 총괄 책임자는 XRP 리플이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것보다 더 큰 야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위프트 2.0 시대를 여는 종이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 전환이 되는 종이화폐는 스위프트, 그리고 디지털 화폐는 분명히 스위프트 2.0, 이 스위프트 2.0을 이끄는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XRP가 그 일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히려 XRP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그 이상을 꿈꾸고 있다, 더 큰 야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멘트 좋습니다. 코인으로 태어났으면 전 세계는 한번 먹어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SEC와의 소송이 끝나면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IPO 기업 공개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대놓고 합법화된 코인이니까 대놓고 사업을 펼치겠다는 얘기죠. 그러게 되면 물론 장단점은 있지만 충분히 리플 홀더들에겐 어마어마한 장점이 부여가 되겠죠.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 수많은 투자자들이 그냥 XRP 레저의 기술력을 보고 환장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점점 가격은 떨어지고 그지 같지만 XRP의 방향성은 점점 정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소송이 분명히 여름 전에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미국이 암호화폐를 저렇게 손 놓고 둘 순 없어요. 근데 암호화폐에 대해서 뭔가 그들이 원하는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리플과의 소송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름 전에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어쨌든 리플렛의 총책임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전체 암호화폐 업계가 그 어떤 일보다도 지금 리플과 SEC 소송에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리플과 SEC의 소송은 리플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전체 암호화 산업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XRP 리플은 비즈니스에서 기록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금융기관 및 기업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암호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우리는 최고의 해를 보냈고 우리는 결제 사업에만 150억 달러 이상의 실행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고
이 작은 충돌이 우리의 목표를 막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것보다 더 큰 포부가 있다. 오늘날 가장 혁신적인 회사들은 스위프트를 떠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리플렛에서 구축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현대 기술을 사용을 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스위프트는 우리가 갖고 있는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 제가 그젠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세계준비통화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 디지털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거래의 가장 최우선은 결국 XRP가 최상위 계층에서 모든 걸 조정하고 컨트롤 할 거라는 제가 이야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리플에게 필요한 건 첫 번째는 기술력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시험 테스트를 했고 너무나 많은 회사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300개 거의 400여 개가 되는 전세계 은행 기관에서 리플렛 기술을 채택을 했고 파트너십 관계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우리은행에서 몇 년 전에 성공적인 테스트를 마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세계 온라인망을 하나의 서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게 되면 결국 스위프트 2.0을 대체할 만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완벽한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이 시작되겠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그 시기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SEC와의 소송은 정말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왜 미국 회사인 XRP를, 그것도 그렇게 수많은 음모론을 갖고 있는 XRP를 SEC가 그렇게 묶어놓고 있을까요? 제 영상을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이제 스토리가 조금 엮어지지 않나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좀 아실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끊임없이 이야기 드리지만 리플과 SEC 소송은 XRP에게 굉장한 호재다라고 저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고, 그 생각에는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깨끗한 놈을 더 깨끗하게 만들어서 아주 그냥 깔끔하게 쓰려는 미국의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XRP가 국제 송금에만 특화된 코인이라면 제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NFT, 스마트 컨트랙트, 디파이까지, CBDC까지 다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리플 하는 겁니다. 어쨌든 리플렛 총괄 책임자의 마인드가 참 마음에 듭니다. 더 큰 야망을 가지고 더 큰 꿈을 꿔야지 뭐든지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